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자, 요즘에 물가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들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뭐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 미나님은 최근에 뭘 생필품이나 뭐 샀는데, 야, 이렇게 올랐어요 하는 게 있어요? 네,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비교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요즘은 이제 AI 때문에 달걀값이 훅 올라갔죠. 그다음에 뭐 쌀, 휴지, 또 커피, 뭐 이런 거, 아유, 우리가 맞아요. 그냥 쟁여놓고 먹는 것들, 쓰는 다 것들, 올랐어요, 다. 예, 예. 올라가고는 안 내려가. 저는 아, 커피예요, 커피. 진짜 음, 1년 전, 1년 반 전에 그 맥스웰 커피 그냥 사거든요, 올마트에서. 가게에서 네, 먹으려고. 그 한 통짜리 네. 7불 얼마였거든요. 오랫동안 근데요. 7불 얼마였어요, 그 전에도. 음, 근데 지금 14불 가까이 가요. 두 배, 정확하게, 아우. 정확하게 2배. 그리고 저는 요번에 좀 고생했어요, 며칠을. 왜냐, 계란이 작년에 비해서 50%나 올랐잖아요. 심지어 계란 문제는 계속 이 동네에도 그 얘기 맨날 하는데, 우리. 계란 얘기. 아우,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코스코에 갔더니 계란이 아예 없어갖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사왔거든요? 근데 어, 지난 주말이었어요. 또 코스코 그로서리를 쇼핑을 갔는데 또 계란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진열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 다음날 또 갔어요? 갔어요. 코스코 몇 지난 시에 토요일, 갔어? 토요일 몇 날 시? 아침에 10시. 근데 아침에 이게, 갔는데도, 네. 그러니까 문제가 그전에는 가격이 올랐다. 그다음에 사람마다 많이 살 수 없게끔 제한을 둔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음, 물건이 품절 자체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또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계란은 없으면 안 되니까. 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진짜 좀 걱정된다 했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이제 음, 화요일, 바로 어제, 화요일 아침 10시면 이제 들어온다는 음.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제 아침에 아, 가서 또 바로 달걀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음,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그 조류 독감은 아니래요. 근데 또 음. 아리조나 주에서 그래요? 1월 조류 독감은 아니래요. 음, 단 2건밖에 뭐 아리조나에서 발견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이유는 아닌 거고, 뭐 아, 1월 1일부터 아리조나 주에서 새 규정이 생겼는데 모든 달걀 제품이 사용한 용적이 1스퀘어핏 이상인 곳에서 활동하는 암탉에서 나와야 된대요. 그 아, 전에는 67스퀘어핏 정도의 그 좁은 면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나 싶고, 2025년 음. 1월부터는 앞으로는 뭐 케이지 프리 암탉에서만 이제 나온 닭을 이렇게 나온 밥을, 이제 취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기상 맞아요. 악화 뭐 이런 문제로 화물열차 차질로 옥수수 운송이 늦어지면서 닭 수백만 마리가 아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육상교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그 수주 안에 옥수수를 받을 수 있도록 화물열차를 우선 배치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대요, 또. 근데 6개월 만에 또 다시 운송 지연이 불거진 거죠. 아마 이런 이유도 그 달걀 부족 사태가 또 이렇게 심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요식업 그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뭐 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가정에서 사실 몇 주간, 뭐 한 달간 안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달걀을 주 원료로 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음, 큰 문제죠. 애들 있는 음. 집은요, 계란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애들도 예, 한 번에 막 5개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예.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는 계란 하나를 5식구가 나눠 먹어야 한단다. 이런 문장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눈물 젖은 닭 하여튼 여러 계란이네. 문제가 여러 문제가 복합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그 전에 우리 김 사장님이 식량 문제가 항상 걱정된다는 얘기 꼭 하셨었거든요, 늘. 네, 예. 근데 좀 걱정이 돼요. 네. 김 사장님 농장에 닭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맞아. 제 비밀 계획이에요. 이런 일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닭과 염소를 길러야 되겠다. 근데 닭이 문제가 아니라 아, 그 도망간 염소들이나 찾아오셔야지, 아, 무슨. 그건 빨리 걔네들 우리, 데려와야 돼. 예, 저 펜스를 잘 치셔야 돼. 음, 유튜브 채널 제2화에서 여러분들께 기대에 부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313화 먹살경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 1월
18일이지 않습니까? 2022년 세금 보고를 이제 1월 23일부터 받습니다. 국세청이. 예,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부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W2 세금 내역 받은 거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국세청에 세금 보고하고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것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4월 15일이 토요일이라서 올해도 작년과 재작년처럼 4월 18일까지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4월 15일이 마감일이 아니라 그날 못하는 사람들은 연장 신청을 하셔가지고 10월 16일까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텍스 파일링 그 기간이 이렇게 조금씩 좀 달라요. 뭐 S컵은 9월 15일까지, 뭐 C컵은 10월 16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 텍스 시즌 세금 환급 양이 2022년 세금철보다 적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금 환급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매상도 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1년 매상에 뭐 정말 20몇 프로, 30몇 프로 차지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 세금 환급철이. 근데 그 양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2021년까지 그래도 무슨 스티뮬러스 책이니 뭐니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니 여러 가지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죠. 이제 다 끝났죠. 그러니까 올해는 세금 환급의 그 액이 다 줄어들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철은 2022년 세금 환급철보다는 재미가 좀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뭐 긱 워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음식물 나르고 사람 태워주고 뭐 우버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입. 그런 거를 뭘로 하냐면 피어 투 피어 앱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모라든가 젤리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뭐 캐시앱 이런 거 사용해서 돈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입인데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IRS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보고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피어-투-피어 앱스 회사한테 1099 폼을 600불 이상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1099 뭐냐면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 수익을 준 금융기관이나 비즈니스에서 나한테 그 보내줘요. 그러면 내 수익이 다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거를 올해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에 하면 올해는 도저히 못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가라.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벤모라든가 젤리라든가 캐시앱이라든가 페이팔로 거래해서 얻으신 분들은 다행히 일단은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다행이죠. 이분들은 올해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난 이것도 다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IRS에. 그래서 요번은 공지기간인 것 같아요. 요번에 그거 한다고 막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딱 안 해버리잖아요. 왜냐면 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올해는 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연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부터 하면은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없어지겠죠. 조세 저항이. 원래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봐줬으니까. 예, 한번 공고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곧 할 것처럼 막 이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요번에부터는 반드시 할 거야. 600불 이상을 페이팔이나 이런 거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금 보고 해야 돼 했는데 예, 그거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셔도 되고 여하튼 올해 여러 가지 리세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10,000 만 명 또 네. 직원을 이렇게 없앨 수밖에 없다. 해고라고는 나오지만 얘기 뭐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막 일하던 사람을 막 갑자기 너 나가 책상 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을 덜 뽑고 그다음에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6개월 뒤에 고용하거나 뭐 고용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0명 충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피 튀기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대규모 인원들이 이제 IT 산업에 고용이 좀 줄어든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넓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고용을 안 한 게 뭐 큰 문제예요. 팬데믹 때 장사 잘 돼가지고 무지하게 고용한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뭐 그다지 엄살 부리면서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요. 왜 앞에 엄청나게 많이 고용한 건 왜 생각 안 해?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고용 계획을 줄이고 하면은 뭐예요? 당장 수지가 개선되지 않습니까? 예. 뭐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 쫓겨나가지고 뭐 울고불고 집에 가고 하는 거는 저도 원하지 않지만 지금의 IT 기업들이 이렇게 고용 계획을 줄이거나 축소하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수지 개선이 되고 기업이 건실하게 되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경영 정상화가 된 다음에 또 2, 3년 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또 계기가 되고 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 잡가이드 USA의 대표님 우리 혜만 거사님이 오늘 나와서 혹시 흥미로운 업체들의 구인 어떤 이야기라든가 또 재미있는 취업 이야기, 정보 이런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가이드 USA의 경영 다각화를 생각하는 그런 뭐 생각도 갖고 있고, 취업 현황이 별로 안 좋은 것이 그 잡가이드 US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주 전역의 어떤 취업의 문제도 관련이 있나요? 뭐 원래 사실 연말 연시가 기업들이 채용을 잘 안 해요. 어,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런 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예,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은 심한 리세션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완만한 리세션이 올 것이다. 대충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하거나 새로 사람을 많이 뽑고 하는 것에 좀 주춤,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긴 할 거예요. 예, 뭐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있죠. 예. 숫자가 위축이 되니까 요새는 사실 뭐 인건비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뽑는 거 1인 2역, 1인 3역 하기를 원하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종업원들이 편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요새 다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구인 취업 희망자들의 취향도 참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 같으면 대기업에 딱 물론 지금도 그런 경향은 있긴 있지만 한 직장에 평생 직장으로 안정되게 월급을 받고 막 사는 거를 원하는 게 대세 아니었습니까? 우리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젠 Z 세대도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 편한 대로 대충 그 아까 얘기한 긱워커로서 잠깐 가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유튜버를 하거나 저처럼 뭐 그런 걸로 대충 살자 이런 경향도 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혜만 거사님? 물론 뭐 제가 요새 어떤 채용건이 젊은 사람들 뽑는 거라서 그 이력서를 보니까 96년생, 98년생, 뭐 97년생 이런 사람들 어, 많이 저기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눠보는데 그 사람들도 뭐 특별하게 어떤 좀 미국에 와서 이제 잡을 구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학생으로 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OPT 비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 취업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들은 생각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보다도 더 조금 개성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OPT나 또 E2 인플로이 비자 같은 것들을 이제 스폰서를 해주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OPT는 그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유학생으로. 그러면 학생 비자로서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1년의 유예 기간을 줘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1년 동안은 더 머물면서 한번 잡도 찾아봐라.
이런 기간을 주는 거를 지금 해만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OPT인데 그게 일반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거는 1년인데 그 엔지니어 쪽은 10년까지도 OPT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그게 10년 이내에 스템이라고 그래서 스템이라고 Science, 그러죠. OPT 스템. 예. Technology and Engineering Mathematics. 예, OPT라는 게 이제 그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그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급 인력들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졸업 후에 뭔가 좀 전문적인 그런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년인데 그 이제 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공계 쪽에 관련된 수학과 공대에 관련된 학생들은 이제 2년에서 3년 또 2년 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그 비자를 받게 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기간 동안 비자를 확실하게 받던가 또는 영주권을 스폰서를 받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MZ 세대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어떤 뭐 다른 옵션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억지로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지금 대부분이죠. 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외국이니까 저 외국에서 신분 또 그런 제한된 때문에 상황, 그렇죠. 예. 이웃의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듯이 일선 부족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취업의 기회가 그 전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실업률이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그리고 일선 그러더라고요.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음, 이런 유학생들한테 아무래도 기회가 더 있겠죠. 음, 그 전보다는. 그 전 같은 경우 어떤 때는 그야말로 얄짤없어요. 하나도 안 뽑아요. 그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파이낸셜 프로블럼 있고 할 때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하여튼 뭐 해만 교사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또 일손을 찾는 업체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 아주 잘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먹살 경제 계란값 오른 거 그다음에 또 세금 보고철 빨리빨리 시간에 맞춰서 우리 또 세금 환급 요청하고 뭐 젤레라든가 페이팔로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제 세금 보고 문제, 유학생을 비롯해서 미주 내 업체들의 구인 현황, 그다음에 학생들의 취업 정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313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